네, 경희 피레타니원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자, 2024년 3월 3일입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피레토 세라피적인 관점에서 유튜브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유두 가려움증 원래 일어나요? 라는 제목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저의 이제 피레토 세라피적인 관점, 세포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에 있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의 유튜브 채널은 세균과 바이러스적인 관점, 영양학적 관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세포의 어떤 기능 저하나 손상으로부터 모든 질병은 시작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바로 그때 ATP의 합성에 장애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심부 온도가 내려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피레토 세라피는 심부 온도 최적화 치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두 가려움증 왜 발생하느냐 이거죠. 자, 일반적으로 그냥 양방의학에 있어서는 가려움증이 생기면 그냥 할사민 제제를 줘버립니다.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주면은 나아버려요. 그냥 진정이 돼요. 근데 문제가 있죠. 자, 먹고 나서 또 먹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죠? 또 발생하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죠? 뭐 특별히 부작용이 없을 때까지 먹으라고 그러죠. 조그마한 알약이라고 뭐 큰 부작용 없을 거라고 하면서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장기적으로 복용하게 되면은 반드시 부작용이 생기고요. 항사민 제제의 부작용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깜짝 놀랄 수 있어요. 아니, 가려움증 치료제가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생긴다 이거죠. 아니, 이거는 뭐죠? 병 주고 약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하는 겁니까? 아니, 항사민 제제는 가려움증 약이잖아요. 그런데 왜 가려움증이 부작용으로 생길까요? 그 참 이해가 갑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하지만 피레토 세라피적인 관점, 세포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질문하신 분 내용 한번 살펴보고 하나 둘씩 제가 궁금증을 풀어봐 드리겠습니다. 자, 여자이고 아직 10대입니다. 최근 들어 유두 가려움증이 너무 심해요. 로션도 발라봤는데 오히려 더 가렵고 따끔거려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게 남들도 이만큼 가려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로션을 발랐는데 오히려 더 가렵고 따갑다. 왜 그러죠? 로션은 기름칠한 거죠. 자, 모공을 닫아버린 거죠. 모공이 닫히면 몸속에서 발생한 열 에너지가 피부 밖으로 더 나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피부 온도는 더 상승하게 되고 더 따갑게 되는 거죠. 열이 방출이 안 되니까 더 강력하게 긁어서 열을 빼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가려움증은 열 에너지를 방출하기 위한 본능적 행위다라는 이야기죠. 자, 심부온도가 내려가면은 체열의 방출을 줄이기 위해서 모공을 닫아버리죠. 모공이 닫힌 이후에 우리는 밥을 먹고 활동을 합니다. 몸에서 열은 발생합니다. 열이 방출이 안 될 때 강제적으로 긁어서 열을 빼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가려움증이 발생한 이유는 뭐죠? 심부온도가 낮아서라는 겁니다. 자, 이분의 질문 중에는 전혀 심부온도가 어떻게 낮아졌는지 높아졌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내용 중에. 하지만은 저의 이론을 보면은 이 심부온도가 낮아지는 요인은 너무나 많습니다. 알고 보면 수십만 가지다 할 수 있죠. 왜? 생화학적인 관점, 인체 물리학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세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자, 비행기를 타도 가름증이 생기고요. 비가 와도 가름증이 더 생기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압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죠. 자, 이분은 어떻게 지하 단칸방에서 사는지, 아니면 습한 지역에서 사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음식물로 인해서 신부온도가 내려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 한의원에 있어서는 내원을 하게 되면 자세한 설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60여 가지가 되는데요. 그러한 조사 과정을 통해서 왜 신부온도가 내려갔는지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신부온도를 올리게 되고 닫혀져 있는 모공을 열게 되고 또 높아져 있는 피부온도를 낮추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모공을 열면서 피부온도를 낮춰야 되는데 모공을 열려고 하면 실은 피부온도는 올라가게 되고요. 피부온도를 낮추려고 하면 모공을 닫게 되는 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사우나를 가면은 피부온도는 올라가고 모공은 열리죠? 아이스팩을 대면 피부온도는 내려가지만 모공은 닫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항사민 제제는 내 몸속 온도, 피부온도 둘 다 그냥 확 낮춰버립니다. 그러니까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다 억제해버려요. 피부온도가 내려가는 순간 발적, 가려움증 바로 진정이 되죠. 하지만 문제는 뭐죠? 신부온도가 낮아진단 말이죠. 신부온도가 낮아지면 모공은 어떻게 되죠? 더 닫혀버리죠. 자, 모공이 닫힌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를 하게 되죠. 몸속에서 열은 발생하죠. 열이 방출이 안 될 때 또다시 긁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문제는 가려움증 약이 가려움증이 다시 발생하잖아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왜 항사민 제제가 가려움증 치료제가 왜 가려움증이 발생하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치료는 별 의미 없는 치료다. 정말 치료가 한두 번 먹고 그냥 가려움증이 싹 사라지면 너무나 좋겠지만 문제는 무한 반복이 될 때 정말 황당하게 되고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더 병을 키우게 되는 거죠. 왜? 신부온도를 더 낮추는 약을 썼으니까 말이죠. 제 이론 중에는 한약이든 양약이든 어떤 경우라도 이 신부온도를 낮추는 어떤 물질, 약물, 영양제 절대로 먹지 말라라는 겁니다. 한약도 마찬가지예요. 신부온도를 떨어뜨리는 한약을 써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양약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찬물, 찬 공기, 옷을 활딱 벗고 생활하는 거 이런 거 다 전체 안 되는 거예요. 이불을 너무 얇게 덮고 잔다? 내가 열체질이라고 항시 반팔 반바지만 입고 생활한다?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체온이 낮아지는 모든 행위는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 피레토세라피의 생활 준칙입니다. 자,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분 빠른 완쾌를 바라면서요. 우리가 가려움증 있을 때는 임시 방편으로 따뜻한 물 샤워를 하거나 드라이기를 써서 임시적으로 가려움증을 진정시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장기적으로 또 쓰게 되면 피부 온도가 올라가게 되죠. 그럼 피부가 착색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방법으로는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시 방편으로는 권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서양의학에 있어서는 자꾸 피부 온도를 낮추려고 하죠. 그래서 몸을 차갑게 하라고 합니다. 시원하게 하라고 그러죠. 운동도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치료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죠? 바로 서양의학은 피부 온도만을 낮추려고 하는 치료 방법이고요. 저의 피레토세라피적인 관점은 신부 온도를 높여서 피부 온도를 낮추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서양의학은 신부 온도를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신부 온도를 인정하는 순간 모든 약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피부 온도만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 온도를 낮춰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원하게 해야 된다. 시원하게 몸을 관리하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절대로 그것은 저의 이론과 반대입니다. 우리가 겪어본 사람은 압니다. 절대로
서양의학이라고 다 맹신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세포를 살려야 되는 거고요. 세포의 기능을 활성화해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경우라도 세포의 기능을 억제하는 순간 면역력은 떨어지고 나의 생명력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가려움증 없는 하루, 편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